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4일 월요일 저녁 8시 56분입니다. 전 세계가 전쟁 우려로 발발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 지금 3%가 넘는 폭락들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국 증시가요 3% 넘는 폭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여기쯤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가장 첫 번째 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유럽이 3% 빠지고 있다라고 해서 오늘 밤 미국도 폭락을 하고 내일 한국도 폭락을 할 거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풋옵션이 1000%는 날 거다, 시세가. 이런 풋대박, 이런 하방 시세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가지지 말자.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유럽이 3% 빠지는 거지, 유럽이 3% 빠진다라고 해서 미국이 3% 빠지고 한국이 3% 빠진다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유럽이 지금 강하게 빠지는 건 왜 그래요? 당연히 전쟁 이슈로 하락을 하니까. 그리고 전쟁이 어디서 나요? 전쟁이 지금 전쟁 우려가 동유럽 지역에 지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로존이 제일 많이 빠지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현재 낙폭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동유럽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낙폭이 좀 적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죠. 물론 뭐 딱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금요일 날 낙폭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요일 날 S&P가 2% 가까이, 나스닥이 3% 가까이 빠졌는데 오늘 아시아장 그보다도 적게 빠졌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보다도 적게 빠졌어요. 또 그리고 이 금요일 날 미국의 낙폭 같은 경우도 순수하게 전쟁 우려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전일 발표됐던 CPI 서프라이즈의 영향으로 긴축 우려가 좀 작용되고 있다가 장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서 또 전쟁 우려가 나오니까 이렇게 낙폭이 좀 크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아무튼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런 낙폭이 나올 수 있을까는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거죠. 금요일날 금요일날 나스닥이 3% 가까이 빠졌으니까 오늘 유럽 꼬라지를 봐라. 오늘도 3% 5% 빠진다. 그거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은 유럽에 비하면 굉장히 그냥 차분한 정도의 모습입니다. 0.6, 0.8%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웬만한 경제 지표 하나가 좀 어닝 쇼크 나온 그 정도의 일단 임팩트로 아직까지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전쟁 우려가 아무것도 아니다. 야, 전쟁은 기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전쟁 우려라는 게 분명히 시장에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전쟁 우려라는 거를 너무 무겁게 볼 필요도 없고 너무 가볍게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예요? 아직까지는 전쟁 때문에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박살나고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단계는 뭡니까? 지금 단계는 전쟁이 나냐? 안 나냐? 지금 그거를 지금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 드리는 게 전쟁 우려다. 막연한 전쟁 우려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 나면 세계 3차 세계대전이고 전 세계가 멸망하고 풋대박이 나고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아니고, 그죠? 전쟁은 무조건 없어. 전쟁 그딴 건 가볍게 넘어갈 이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평상시처럼 어떤 악재가 시장에 등장했구나라는 정도로 가볍게 이렇게, 그죠? 평상시 어떤 악재가 등장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일단 악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봐야 된다. 지지와 저항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평상시처럼 그렇게 대응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도 지지와 저항 놓고 살펴봐야겠죠. 어디를 넘느냐, 어디를 못 넘느냐를 위주로 평상시처럼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이 전쟁이란 이슈가 아무튼 근데 이게 어떤 악재가 딱 나온 것처럼 이게 어떤 경제 지표 하나가 쇼크가 나온 것처럼 한 번에 딱 단기적인 쇼크를 주고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약간 당뇨병 같은 이슈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속적으로 어떤 시장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그런 당뇨병 같은 어떤 만성질환 같은 그런 류의 악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이런 만성적인 불확실성, 만성적인 악재가 하나 있으니까 시장의 탄력적인 반등이나 급반등이나 일단 이런 건 좀 제한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 정도를 하는 게 일단은 편안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생각하는 게 가장 논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박을 기대하지 마시라라는 이야기를 아침에 이어서 저녁도 같이 연속적으로 해서 쭉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전쟁 우려예요. 그냥 막연한 우려예요. 어쨌든 아직까지는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진짜 시장이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려면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경제 제재 조치가 심각하게 들어가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디에 뭐 실제로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 공장이 다 부서져가지고 뭐 세계적인 공급망이 박살나고 그죠? 뭐 러시아 이런데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면서 막 국제 유가가 막 150달러, 200달러 가고 막 가스 가격이 막 그죠? 엄청나게 오르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진짜 금융위기급으로 커질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전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진짜 심각하게 타격을 받으려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예. 그것도 주식시장은 이렇게 됨에도 타격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따지면 뭐 예를 들어 선반영이라는 개념, 그죠? 와, 전쟁 이슈다라고 해갖고 이미 막 선제적으로 폭락을 해버려요. 마치 2020년 3월처럼 전염병 처음 났을 때처럼. 그리고 폭락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뒤로 사람들이 아무리 죽어나가고 아무리 확진자가 늘어도 주식시장은 계속 올랐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전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배드 시나리오, 가장 큰 안 좋은 시나리오는 요런 거다. 실제로 공급망이 붕괴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죠, 아직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아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아니고 지금 그냥 평상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다는 이야기 뭐 일단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아무튼 어떤 중장기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큰 시장의 어떤 추세적 하락을 저는 일단 그런 걸 기대하고 보고 있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일단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전쟁 우려다, 뭐 전쟁으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막 이렇게 폭락해 버리는 걸 저는 일단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빨리 전쟁이라는 이슈는 저는 그냥 적당히 사라져 줬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가 뭐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 우려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긴축 우려, 그죠? 긴축 우려가 다시 주목을 받아야지 이제 저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전쟁 우려 이런 거는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전쟁이란 이슈란 자체가 이게 워낙 좀 충격적이고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빅스가 어떻게 돼요? 이게 시장의 변동성이 순식간에 팍팍 커지기 때문에 2020년 3월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이슈는. 근데 지금까지 꼬라지를 보시면 긴축 우려는 어땠나요? 긴축 우려는 시장을 살금살금 좀 먹고 있었죠. 지난 한 달, 심지어 코스피는 작년 6월부터 해서 거의 지금 8개월째 지금 긴축 우려가 코스피를 좀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시나리오대로 만약 이렇게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나올 거면 어쨌든 긴축 우려라는 친구가 다시 주인공으로 떠올라야 될 겁니다. 전쟁 우려는 그만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뭐 시장에 빠지고 있길래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고, 솔직히 뭐 몰라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푸틴이 뭐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 우려, 뭐 극적인 평화 합의가 된다, 전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가 합병될지 어쩔지 저는 일단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죠? 그런 거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아직까지는 차분하게 지지와 저항 보면서 대응하시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이제 방산업체들 주가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전쟁이 지금 핫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보잉, 뭐 로키드 마틴, 뭐 이런 것들, 또 그리고 뭐 레이시온 이런 것들 보고 계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방산업체 주가들이 아무 일도 없이 평상시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평상시처럼. 얘네 변동성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막연한 우려일 수 있다라는 거. 또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녹화하는 9시 5분 현재는 이렇게 낙폭이 좀 나오고 있고 시장이 전쟁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막상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장이 누구예요?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미국이 개장하고 나면은 이 분위기가 또 어느 정도 좀 또 반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일 아침에도 막 엄청난 뭐 대박을 기대하고 그런 거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일단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뭐 그죠? 딱히 뭐 다른 거 이야기 드릴 건 없고, 그죠? 이제 한국 주식시장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하락 그래도 의미가 있죠.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냐?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나는 365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 그게 일단 의미가 있겠죠. 물론 지금 상황은 이제 어쨌든 코스피는 여러분들 오래 보시다시피 이게 코스피의 특징은 박스피죠. 하여튼 물론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긴 한데 그 와중에도 하락 추세는 정말 짧게 진행되고 대부분 박스권으로 사람 진 빼는 게 코스피인데요.
아무튼간 그 진을 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와 저항이 촘촘하게 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움직임은 원래 좀 느릿느릿한 편이긴 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다양한 기준을 잡을 수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은 365란 자리죠. 네. 저는 대충 5포인트나 10포인트 단위로 끊어 말씀드리는데 오늘 중요한 자리는 365를 붕괴시켰다라는 것이 일단 의미가 하나 있을 거예요. 365란 자리가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난번 4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저항이었죠. 이거 돌파 한창 했었는데 재차 붕괴됐으니까 의미가 있겠죠. 붕괴의 의미가 있을 거나 붕괴의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360까지 빠졌다가 왔죠. 360이라는 자리는 어딥니까? 여기 지난 4거래일 동안 360, 365 사이에서 5포인트 내에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60이라는 자리에서 지금 아래 꼬리 달고 일단 올라온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세세하게 대응을 할 수도 있긴 한데요. 뭐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대충 365 정도를 저항으로 놓고 365, 340 뭐 이 정도 자리만 일단 보시는 게 가장 간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나머지 저항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60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그런 거 일일이 다 대응하는 제가 봤을 땐 좀 중요한 저항 자리에서 중요한 지지와 저항 그런 마디 라인에서만 그런 것만 신경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일단 하여튼 붕괴됐죠. 중요한 자리가 붕괴됐으니까 무게중심이 또 아래쪽으로 좀 기울었어요. 그래서 365 붕괴됐으니까 뭐다? 이제는 최소한 반등은 끝났구나 라는 생각하고 이제 뭐 숏 포지션 매집 요런 거 할 수 있겠죠. 요 오늘 나온 음봉을 기준으로 할 수 있겠죠. 요게 일단 첫 번째 의미인 것 같고 뭐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RSI 이런 그냥 보조지표 이런 거 보고 그냥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빨간 선이 이제 여기 있는 초록색 선 붕괴시켜 갖고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 숏 포지션 진입해도 괜찮겠죠. 어쨌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아래쪽으로 그죠 빨간 선이 밑으로 뚫고 내려가진 않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아무튼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만 드리고요. 코스피에서 또 하나 볼만한 거는 일단은 그 콜옵션들이 좀 타격을 받았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콜옵션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탄력적으로 상승하기는 일단 조금 좀 어려워지긴 했어요.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등장한 시장의 매도세로 인해서 시장이 탄력적으로 급등 해가지고 막 380부근으로 탄력적으로 밀어붙일 그런 가능성은 조금 사라진 거예요. 일단 살아나야 될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콜들이 좀 죽어버렸어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콜들이 아직 완전히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콜들이 탄력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타이밍은 놓쳤어요. 시장의 기세가 한번 꺾인 거죠 오늘요. 이런 점들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뭐 풋옵션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풋들이 지금 오랫동안 이미 뭐 힘들이 너무 잘 모아져 있어 가지고요. 어쨌든 시장은 계속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 뭐 내일 오를지 내일 내릴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시장은 풋옵션들이 여전히 하방 쪽이 더 유리한 뭐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약간 지금 움직임이 좀 애매한데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거겠죠. 크게 봤을 때 하나는 뭐냐면 일단 작년 6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8개월 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 긴축 우려로 해서 너무 많이 해먹지 않았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물론 저는 이 생각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라 생각해요. 6월달에 생각했던 긴축 스케줄하고 지금의 긴축 스케줄은 완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긴축이 선반영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긴축이라는 재료 하나를 가지고 긴축이란 그 단일 재료를 가지고 오랫동안 시장에 해먹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보다 뭐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전저점 찍고 나서 반등했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꺾일랑 말랑 하고 있죠. 아직 미국이 여기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쌍바닥 요거 붕괴시키면서 하락엔자로 갈지, 요렇게 하락엔자로 갈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이제 박스권 하면서 다시 반등할지,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지금 이게 재미없게 옆으로 벨벨벨벨 기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 어떤 방향을 정해주면
야, 우리 못 버티겠다. 이제 하락 N자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후다다닥 따라갈 거고요. 그죠? 그때 되면 코스피는 아이고 형님 우리도 따라갑니다 하면서 340 막 이런 데를 향해서 힘차게 갈 거고. 그죠? 그럴 건데 어쨌든 아직까지 미국이 방향성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 아직까지 미국이 방향이 나오지 않았고 또 그리고 긴축이라는 재료로 해서 이미 오랫동안 좀 해먹은 게 코스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그냥 널널하게 옆으로 그냥 기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근데 365가 붕괴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중요한 저항 붕괴됐으니까 무게중심이 이제 더 이상 반등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저거 믿고 숏 포지션 이제 천천히 매집해봐야지 이런 생각하실 수는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 이야기 잠깐 드리자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까지 내려왔는데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게 쌍바닥을 만드는 다양한 모양들이 있겠죠. 그죠? 쌍바닥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쌍바닥이 여기 저점 나오고 다음에 뭐 여기쯤에서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쯤에서 그냥 이쯤에서 바닥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까지 뭐 내려와서 바닥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그러니까 저점의 높이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기준 저점 전저점 자리를 놓고 여기에 비해서 여기서 쌍바닥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쌍바닥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쌍바닥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제가 봐왔던 경험상으로는 이 직전 저점 부근까지 내려와서 이 부근에서 싸우고 있으면은 이거는 일단 시장이 약하다는 신호예요. 이건 시장이 굉장히 약하다는 신호.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쌍바닥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게 보통이지 않냐 싶긴 해요. 예,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까지 내려와서는 애초에 안 됐었지 않냐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물론 근데 지금 자리가 롱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쯤 들이대볼 만한 자리이긴 하죠.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코스피는 이미 긴축 우려 선반영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 들이대볼 수 있는 자리죠. 왜냐? 쌍바닥 부분이니까요. 지지적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롱베팅 해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어쨌든 롱베팅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이미 이까지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코스닥 시장이 살아날 거였으면은 진작에 반등도 여기까지 나와서는 안 됐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건전하게 코스닥 시장이 다시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싶었으면 지금 반등이 여기서 끝났어서는 안 됐었어요. 반등이 최소 여기나 요까지는 올라와 줬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반등이 일단 너무 약하고요. 반등이 약하니까 이제 다음번에 지금 벌써 지금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가고 지금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죠. 이게 지금 일단은 징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 의미있게 진짜 반등이 올라올 거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고 다음번에 뭐 쌍바닥을 만들 거면 최소한 뭐 이 정도 자리에 쌍바닥을 만들어주면 요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쌍바닥 만들면 건전한 쌍바닥이다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어쨌든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한편으로 이 코스닥 시장은 계속 보면서 드는 생각이 좀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빠르다는 생각은 분명하긴 하는데요. 근데 아무튼 그죠. 이 시장이 어떻게 빠질지 어떻게 갈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시속 80km로 갈지 100km로 갈지 30km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갈지 안 갈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근데 빠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긴 한데요. 그런 건 분명히 지울 수 없어요. 여기 이격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격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주요 무거운 이평선들 여기 있는데 지금 주가는 여기 있잖아요. 이격도가 상당히 큰 거예요. 물론 이제 이유가 있어서 이격도가 클 수가 있죠. 정말 시장이 약해서 이격도 클 수가 있는데 아무튼 평상시에 비하면 조금 움직임은 급격하긴 합니다. 근데 급격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하락 못하냐? 그건 아니죠. 더 급격하게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좀 평상시에 비해서 급하긴 하다. 시장이 약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된다. 그 정도 생각은 일단 하고는 있자고요. 베팅하면서 좀 급하게 움직이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이야기 드렸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참 재밌어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전쟁 위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도 오히려 원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외환 당국에서 개입을 했대요. 개입을 했다고 추정하는 건지 실제로 개입했는지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여기 그죠? 개입 추정이라고 나와네요. 여기 장 막판엔 개입 추정 셀 매도가 나오면서 레벨을 낮췄다라고 설명했다. 그죠?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정부에서 환율 전쟁 이슈 나오니까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원달러 환율
막 급등할까봐 싶어갖고 개입을 했다라고 추정하고 있대요. 아무튼 그래서 뭐 낙폭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일단은 개입을 제대로 하긴 했거든요. 만약 개입한 게 진짜라면 일단 워낙 강세를 만들 타이밍에 적절한 때 개입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거래일제 1200원에 일단 저항을 만들어 놓은 꼴이 일단 그죠? 워낙 강세를 만들어내는데 원화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도움을 줄 만한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글쎄요. 근데 그제 일단 원화 약세 추세가 워낙 강하고 그리고 오늘 밤에도 달러 인덱스는 아마 오를 예정일 거고 뭐 해결된 게 없죠. 긴축 우려로 인해서 계속 달러 강세 나오고 있는데 지금 1200원 이런 자리에서 어설프게 개입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일단 원화가 강세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더라고요. 왜 환율이 2.5원이 떨어졌지? 오히려 오늘 올라야 되는데 왜 2.5원이 떨어졌지 했는데 일단 뭐 정부에서 개입을 했다라고 추정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하여튼 뭐 단기적으로는 적당한 때에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적당한 때에 개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일단 그다지 그게 큰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한국 시장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아까 전에 미국 시장을 먼저 이야기를 다 드렸어야 되나? 오늘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만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빅스 지수 기준으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빅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자리까지 왔거든요. 자, 빅스 지수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지난번 빅스 지수 12월달 초에 여기 고점이 30대죠. 그리고 여기 1월 말 2월 초에 고점이 32대죠. 어때요? 이제 저항 부근에 올라왔죠. 저항 부근에 올라왔고요. 여기 지금 전쟁 우려라고 하면서 사실 막 어떤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 없는 상황에서 갭으로 방 떠가지고 지금 빅스가 이렇게 올라와서 저항 부근에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일단 저의 생각은 그래요. 여기서 일단 막연한 우려로 지금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 빅스가 여기를 완전 오늘 뚫고 나가면서 풋대박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아니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밤에 뭐 한 번 더 이렇게 오버슈팅 한다라고 해서 이상한 건 없어요. 다만 어쨌든 여기 저항이니까 여기 일단 여기 어디가 저항이고 일단 이게 그저 재료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뭐 물론 오늘 밤에 갑자기 푸틴이 뭐 야 전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빅스가 튀겠지만은 아무튼 아직까지 현재 상황에선 별일 없으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이 부근에서 저항을 형성하면서 적당히 뭐 눈치나 보겠지라는 생각이긴 해요. 오늘 밤에 이게 폭등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일단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긴 한데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다만 어쨌든 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 중요한 저항이다라는 거, 저항권까지 급하게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근에서 잘 보셔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이 부근에서 대부분 보면 4, 5거래일 싸웠죠. 다시 올라왔어요. 4, 5거래일 싸울지 어쩔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중요한 저항이니까 비슷하게 싸우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또 잘 봐야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매물을 잘 소화했다. 매물 잘 소화했다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매물을 못 넘었다. 그럼 또다시 박스권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중요한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미 빅스가 이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하방을 추격하면 돼요. 여기서 오늘 밤에 와 미국 1% 빠지네 이걸 보면서 야 더 간다 이러면서 이제 하방을 추격하면 물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 그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선 이제 어떤 단기 매매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선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걸 살짝 줄여주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일단 계속 아무것도 안 하긴 안 할 건데요. 아무튼 뭐 많은 분들 보시니까 그분 앞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보편적인 설명은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입장에선 그죠? 빅스들이 많이 해먹었으니까 지금 숏 포지션 추격할 때가 아니고 숏 포지션은 오히려 가지고 있던 물량을 어떤 그죠? 단기적인 매매의 관점에선 조금 청산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물론 저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이건 하시는 거고 빅스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 점들. 또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어디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4337 뭐 대략적으로 여기다 일단 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좀 바뀌었나? 네, 어쨌든 이 자리 네네네 일단 그 이 자리 맞습니다. 4340 뭐 대충
대충 뭐 그 정도라고 볼게요. 지금 지지선 북은 어떤 지지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일단 와 있죠.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지선 부근인데 숏 포지션을 추격하면 되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조금 더 빠질 여유가 있긴 하네요. 예. 나스닥 같은 경우 중요한 지지선이 13,800이니까 13,800까지 조금 여유가 있긴 한데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은 그죠. 어쨌든 박스권 가운데 애매한 자리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니까 이런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 S&P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숏 추격하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 오히려 이런 자리 부근이니까 단기 매매 측면에선 숏을 오히려 청산하는 게 맞을 자리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하여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제 생각에 미국은 결과적으로 이거 싸움할 것 같아요. 여기 전저점 자리 지지력 테스트, 이거 붕괴시킬 거냐 아니면 지킬 거냐, 이거 싸움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싸움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 주식시장도 계속 재미없을 것 같고 그럴 것 같고요. 그죠? 하여튼 지금 아직 미국 주식시장이 결론을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이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튼 이 싸움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겠습니까? 여기 4, 5거래일 동안 싸웠는데 여기서 4, 5거래일 동안 싸웠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싸워야 된다. 여기서 물론 얼마나 싸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치 비스무리하게는 싸우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그럼 이번 주 훌쩍하고 다음 주까지도 싸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장 숏 포지션은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장기로 끌고 오든 단기로 끌고 오든 간에 미국장 숏 포지션은 지금 굉장히 주의해서 잘 봐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가 지지냐 붕괴냐에 따라서 이 하락 추세가 길게 추세적으로 더 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적당히 여기서 이제 답답한 박스권이나 아니면 다시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긴축 우려니 어쩌니 저쩌니 전쟁이니 뭐니 해서 대략적으로 시나리오는 가질 수 있죠. 저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건 이제 저의 생각인 거고,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가는지는 지지와 저항 싸우는 거 보면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야기는 다 했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슈는 PPI 발표가 있습니다. 그 목요일 밤인가? 잠시만요. 이번 주 지표 발표 있는 것들 여러분들 스케줄 간단하게는 보고 가셔야 됩니다. 어디 갔더라? 이번 주에 PPI 발표 그거 있거든요. 물가지표. 그것도 물가지표니까 어디 갔어? 이번 주 여기에 있죠.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내일 밤이네요. 내일 밤 PPI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뭐 여기 뭐 코어 리테일 세일즈 이런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긴 한데, 평상시엔 중요하지 않은데 요즘 이런 것도 가끔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쇼크가 나오고 그러죠. 아무튼 중요한 이벤트는 화요일 날 밤에 있고, 수요일 날 밤에 FOMC 의사록 공개도 있네요. 수요일 밤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슈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화요일 밤, 수요일 밤. 목금은 별로 없네요. 목금은 뭐 솔직히 이런 게 쇼크나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화수에 있는 저 지표들을 주목하자. 의사록 공개, 그리고 PPI 지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하여튼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상시다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